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영하권의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 나들이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는 요즘이죠. 문화 콘텐츠와 지역의 역사 자원이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원주시가 오는 4월부터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3월 2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직원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부로부터 과태료 552만 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교조 강원지부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2023년 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문에 잘못 첨부하고도 2년 가까이 숨기다가 뒤늦게 공개했다며 피해 보상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출된 정보가 내부 업무망에서만 제한적으로 노출돼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고 해명하고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이달 3일 횡성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자 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명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또 18명은 취업비자 없이 불법 취업을 했는데요. 이 밖에 배정된 사업장을 이탈한 계절 근로자도 6명 있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이들을 모두 강제 출국시키고 해당 업체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270여 명이 선거사범 전담 수사를 맡습니다. 또 일선경찰서에 도경찰청 인력 102명을 신속 대응팀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이후 영월 지역의 촬영지와 역사 현장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면서 이른바 스크린 투어리즘 효과가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볼 대목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종수 전 원주시 학예연구관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요즘 영월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연휴에는 영월행 기차표가 전석 매진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다고요?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 촬영지나 이야기의 배경이 된 장소를 찾아서 여행을 하는 걸 스크린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예. 네, 최근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때문에 영화를 찾는 분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바로 이런 현상이고요. 해외에서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그 좋은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영화가 상영된 후에
뉴질랜드의 그 인구 12,000명이 정주한 아주 작은 도시가 유명해진 게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네. 뭐 세계적으로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번 작품이 여행의 판도를 바꿔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네. 실제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인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문화 콘텐츠와 지역의 문화유산이 연계될 때 좀 어떤 점에서 시너지가 생긴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그 문화유산을 그냥 보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여기에 영화나 드라마 같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해지면 완전히 그 달라집니다. 단순한 그 문화유산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단순한 그 관람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뀌는 게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험. 우리가 네. 역사 속으로 뭐 과거로 갈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깊이 있게 경험을 함께 하는 거죠. 감정을 나누고. 네, 그렇죠. 네. 뭐 영월 사례 외에도 스크린 투어리즘과 연계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반지의 제왕 작품 소개해 주셨지만 이외에도 뭐 국내외 사례를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그 우리나라 사례를 그 말씀드리면요. 예. 우선 그 강원도에도 이런 도시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그 춘천에 있는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겨울 연가가 촬영되면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었고요. 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 도깨비의 촬영지로 유명해졌습니다. 뭐 물론 여름에 이제 휴가객들이 많긴 하지만 도깨비 때문에 강릉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그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인 논산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가 방영된 이후에 그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들을 보면 영화가 촬영된 후에도 그 체험 콘텐츠도 아주 잘 만들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그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춘천에 살아서 체감을 합니다. 그 오래된 작품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해서 참 신기하고 그만큼 이런 작품이 주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단종의 이야기가 크게 주목을 받았듯이 앞으로도 이런 역사로 인한 이런 좋은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게 되는데 강원도에는 아직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한 편으로 풀어내기에 좋은 지역의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강원도는 그 면적도 넓고 뭐 골이 깊고 그리고 그 골마다 숨겨진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영화가 되기에.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원주를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원주는 폐사지로 유명합니다. 그 거돈사터나 법천사터, 흥법사터 같은 고대 사원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석탑이나 비석, 주춧돌만 남은 빈터이지만 그 절터가 품은 이야기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절터를 찾아가 보면 왕사나 국사를 지낸 고승의 비석이 남아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 당시 국왕들의 최측근이고 국왕에게 많은 조력을 했던 그 스님들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석에. 그래서 그 비석 하나가 영화 한 편이 되게 충분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와, 비석, 뭐 저희는 뭐 역사 교과서에서나 봤던 그냥 깊이 있게 참 배우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거에도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겠죠. 이런 부분을 또 파헤치다 보면 새로운 역사적 인물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영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청룡포와 장릉은 그저 관광 명소가 아니라 영월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삶 속에서 함께 해온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지역에서 갖는 의미를 방문객들이 좀 온전히 느끼고 돌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그
저도 어린 시절을 영월에서 보냈는데요. 예. 그때 영월에서 살 때 그 주변에 계시는 그 농사를 짓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 다른 지역보다 농사를 조금 늦게 시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4월 초에 치러지는 그 단종제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요. 예. 그분들은 큰 제사를 끝내고 농사를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오래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그 습성입니다. 영월 그 농사 짓는 분들에게. 네. 그래서 영월에 있어서 청룡포나 장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광지가 아니고 영월 사람에게도 소중하고 또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월에 있을 때 그 문화유산 현장을 설명을 할 때, 단종 관련 유적을 이야기할 때면 꼭 그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보다 영월의 그 단종 관련 유적이 더 비극적인 현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단순한 그 문화유산의 그 겉모습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좋은 그 사례를 들어서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관광객이 훨씬 깊이 있게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되면 좋겠는데 사실 촬영지나 역사 유적지에 이렇게 갑자기 관광객이 몰리면 오히려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스크린 투어리즘의 열기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유산이 훼손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아마 지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그 시골 마을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영월군에서도 아마 그건 일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몰리는 휴일에는 그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런 필요한 관리를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동선을 관리를 하고 또 일정한 구역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보호구역으로도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우리가 땅에 그린벨트를 따로 지정을 해놓듯이 특별 보호구역을 따로 지정을 하면서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옛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가 현재 곧 방영을 앞둔 모 드라마의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촬영지 관광 자원화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 부지의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원주 드림랜드는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고요. 그리고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관광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는 건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네. 이 공간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이나 문화 휴식 공간으로 발전시키면 지역 관광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 콘텐츠의 흥행이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와 정책이 필요할지도 청해 듣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그래서 지속성인데요. 한번 영화를 촬영했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고 연극이나 음악 같은 다른 콘텐츠하고도 연결을 해서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도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지역 정체성까지 보여줄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좀 더 살을 덧붙여 주신다면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 주민의 역할인데요.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갈 때 지역의 역사가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그 관광 자원으로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의 성공이 극장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실제 역사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연구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수 전 원주시 학예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최근 여행 방식이 단체 관광에서 개인 맞춤형 여행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지역 곳곳을 둘러보는 개별 관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원주시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동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바로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외국인 관광 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먼저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관광지 안내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맞춤형 투어 형태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사전 예약을 하면 전담 기사와 함께 3시간 동안 원주의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만으로는 한 번에 이동하기 어려운 관광지를 보다 편리하게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관련 이야기 원주시청 관광과 관광기획팀 김미애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KTX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방문하신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대중교통만으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뮤지엄산 전통시장 같은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보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는 외국인 전용 사전 예약제 택시 투어로 전담 기사님이 3시간 동안 원주의 대표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함께 안내해드리는 맞춤형 투어입니다. 단순히 어디까지 태워다 드리는 택시가 아니라 이동과 관광 안내, 간단한 통역 역할까지 함께하는 이동형 관광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원주의 핵심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직접 연결해주는 이동형 관광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며 지역 상점, 식당, 카페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실제로 원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요? 네, 최근 원주역과 만종역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바로 이동하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성향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영어권 관광객은 소금산 그랜드밸리 같은 액티비티 중심 관광을, 또 중국어권 관광객은 전통시장과 먹거리 중심 여행을, 또 일본 관광객은 뮤지엄산 같은 문화예술 관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광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교통과 관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성도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관광택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관광객의 실제 이동 동선과 취향을 고려해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실제 이용 방법과 요금 궁금한데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외국인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면서 강원 관광택시 홈페이지나 글로벌 예약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주역 관광 안내소에서도 현장 예약이 가능하고요. 이용 시간은 기본 3시간입니다. 요금은 66,000원인데 절반인 33,000원만 관광객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네. 관광객은 중앙시장 방문을 포함해서 원하는 관광지를 선택해 자유롭게 코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코스는 크게 핫스
핫스팟, 예술, 전통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핫스팟 코스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반개리 은행나무를 방문해서 원주의 자연 경관과 대표 포토 스팟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고요. 예술 코스는 뮤지엄산과 빙하 미술관을 담아서 문화와 예술을 풍부하게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통 코스에선 강원 가명과 현지 테마파크를 연결해 역사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통적으로 전통시장 방문을 필수로 둬서 지역 상권과 주민들이 관광 효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택시를 운영할 박관수 기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류가 대세인 지금 강원도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이 시작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평소에도 이런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었습니다. 원주를 찾는 외국인에게 원주의 명소와 멋스럽고 핫한 장소를 알려주면 더 많은 외국인이 원주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차량 옆면에 원주를 알리는 랩핑 작업을 하였으며 개인 휴대폰에도 AI 통역 앱도 설치하였고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며 각 지역 명소에 대한 단어도 암기하고 있습니다. 나름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원주시에서도 차량 운행 시에 입는 유니폼, 명찰도 지급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최선을 다해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시며 사진 촬영이나 맛집 소개도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원주 관광택시 기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든 안심하고 오십시오. 네, 이제 관광은 단순히 어디를 가는지를 넘어서 어떻게 이동하고 경험하는지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외국인 관광 택시가 원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특별한 여행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의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던 단계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핵심 요지에 위치했지만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던 단계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드디어 주민 이주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수차례 이뤄졌던 업체 변경과 한국토지심사과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법정 문제도 최근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원주 단계 주공 재건축 조합은 23일 주민 이주가 본격 시작돼 6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어 연내 철거를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초 착공과 일반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해당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이고 또 재건축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1984년 지어진 단계동 주공 아파트는 올해 준공 4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원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재건축 사업 중 하나로 2003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시작됐지만 시공사 변경과 조합 내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조합을 재설립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조합은 단계동 792번지 일대 85,410제곱미터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연면적 23만 6,001제곱미터 규모로 15개 동 총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1제곱미터 등 총 1,560세대로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810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은 750세대 정도이며 분양가는 관리처분 계획상 평당 3.3제곱미터당 1,45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원주시의 관심과 조합원의 노력으로 그동안 우려됐던 법정 문제가 이달 초 원만하게 종결됐다면서 오래 걸린 만큼 목표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단계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영월 소식 들어봅니다. 영월군이 역사와 자연을 품은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농촌 유학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영월군은 올해 1학기 농촌 유학생이 158명이며 가족 등 총 전입 인원은 305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109명은 지난해에 이어 유학생활을 지속하는 학생으로 연장률이 88.6%에 달하는 등 도심을 떠나 자연 속 배움을 찾는 가족들이 잇따라 전입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0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 당시 7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5년 만에 158명으로 증가하며 성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농촌 유학이 다른 지역과 어떤 차별점이 있어서 유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네, 영월형 농촌 유학은 타 시군과 차별화된 지역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최대 9년까지 지원하며 단기 체험이 아닌 장기 정착형 유학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별 영어, 독서 등 특성화 프로그램과 추나 추동 생태교육,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농촌 유학의 안정적인 정착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체험 활동과 함께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일자리 지원 등을 운영해 농촌 유학 참여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최명서 영월 군수는 농촌 유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월의 역사와 자연을 경험하고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영월군에 기쁜 소식이 많아서 반갑게 들리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네, 횡성군이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횡성군은 2026년 1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군비 6천만 원을 확보해 재직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 임차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 증가와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군 내 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 1인 가구 공무원 및 부부 공무원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이며 최초 지원 연도부터 최대 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네, 끝으로 평창군이 다음 달 19일까지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